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의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시작한 에도 막부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에도 막부 이후에 그 메이지 시대, 소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그러죠. 이 메이지 시대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생고쿠 시대를 종결시키고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에 근세 일본은 260년 동안 그 에도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 막부 체계는 도쿠가와 가문의 근거지인 에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불리고, 이 막부가 300명 정도의 그 지역 영주인 다이묘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다이묘에는 많은 수의 그 사무라이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 그 다이묘 밑에는 그 다이묘가 있는 곳을 번이라고 그랬어. 번.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 군이나 현 뭐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이묘 밑에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산업공상의 그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이 에도시대예요. 이제 19세기 18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무라이라고 불리우는 그 일본의 무사계급 내에서 그 에도 막부에 대한 그 불신감이 자꾸 커지게 돼가지고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았어요. 이러한 이 에도 막부가 점차 이제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이 결정타를 입힌 것이 바로 이 1853년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그 서양의 그 신식 전기선 전함이 이제 일본 열도에 들어와 가지고 평화적으로 교육을 요구했어요. 우리 조선에는 신미양요가 1871년에 있었고, 프랑스 함대가 온 것이 1866년인데 이보다 한참 앞서서 거의 20년 앞서 가지고 일본에 먼저 들이닥친 거지, 미국 함대가. 이래서 이 일본은 상당히 조선보다는 그 방어선이 취약해. 왜냐면 이게 길게 늘어서 있지만은 그 동서의 폭이 좁아. 그리고 전부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한쪽 바다에서 포를 쏘면은 금방 뭐 정복이 되기 쉬운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1853년 이듬해 그 미국하고 미일 화친 조약이 맺어져. 그리고 이제 4년 후에는 미국이 이제 문호를 텄으니까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하고도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그 운요 사건, 운요 그 병자 수호 조약 마냥 이 불평등 조약이 맺어져. 우리 조선하고는 일본이 우위적인 그런 조약을 체결했지만,
일본이 서양들하고 체결한 통상조약은 그 불평등 조약이 됐었단 말이지. 어쨌거나 일본은 이 조선보다 10년에서 20년 앞서서 이런 통상조약을 무리 없이 체결을 했다는 얘기지. 무슨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이 순조롭게. 그래서 이제 이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이제 1865년경에는 그 막부가 아직 그 메이지 유신이 되기 전에지만은 막부가 본격적으로 그 일본의 근대화를 시작을 했어. 이때는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서양 무기 또 서구식 훈련을 도입을 하고 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학문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에도막부 말기에. 그런데 이제 에도막부가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에도막부의 이 권위가 점점 이제 땅에 떨어지고 이 사무라이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 그 다이묘들 사무라이를 거느린 다이묘들이 각지에서 이제 뭐 그 들고 일어나는 그런 말세적인 증세가 나오면서 특히 이 우리나라 그 병인 양요가 있던 그 해에 이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을 이제 관청을 번이라고 했는데 사스마번의 지도자인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조슈번의 그 기도 다카요시 사이에서 동맹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두 지도자가 당시에 고베이 천황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황이 사실 유명무실하고 천황 밑에 있는 그 막부 시오군이 뭐 휘두르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에도 막부의 시오군을 지지하지 않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서 천황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을 한단 말이지. 그렇게 됐는데 이 고메이 천황이 그해 1866년 12월 말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그 천황에 오른 사람이 바로 메이지 천황이야. 메이지 천황. 원래는 그 무스이토 천황이라고 히로이토 마냥 무스이토 천황인데 그 연호를 메이지라고 하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메이지 천황으로 더 유명하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1867년 그 메이지 천황이 등극한 이후에 그 아직 막부는 살아 있으니까 에도 막부의 그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막부를 폐지하고 이제 뭐 더 이상 막부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막부 권력을 천황에게 바친다는 그런 대정 봉환식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1868년 4월에 전투 없이 그냥 무혈 개성하면서 천황에게 항복을 해.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부하게 천황의 권위가 회복이 된 거지. 그동안은 그 시오군 막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이 전부 천황한테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천황의 직에 오른 그 무스이토 천황, 그 메이지 천황은 뭐 불과 10대의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천황 즉위식은 올렸지만은 사실상은 그 천황의 밑에 보필을 하던
여러 대신들이 천황을 보필해서 외국 유학도 가고 외국에 유람을 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 천황을 보필을 해서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그 메이지 천황이 즉위의 한 3년 후인 1871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국치일, 국치일인 8월 29일에는 기습적으로 그동안 있던 막부가 거느리던 모든 번을 폐지를 했어. 폐지를 하고 그 폐지한 번 대신에 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현도 또 통합을 해서 각 현에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했어. 지사를. 그래서 완전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이 된 거지. 메이지 유신 때 참 대대적인 그런 변화의 시초가 이 번의 폐지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말을 조금 다른 쪽으로 바꿔보자면 이 서구에는 이 18세기 그 1700년대에 그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근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 뒤에 19세기 1800년대에는 영국에 의해서 프랑스, 미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거 그 근대 국가로 빠르게 산업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들보다 사실 뭐 거의 100년 정도, 적게는 뭐 한 50년 정도가 뒤에 시작을 했지만은 1868년 메이지가 즉위한 이후에 이 근대화를 서구 국가들이 한 뭐 근 100여 년 이상 걸린 것을 30년 내지 40년 만에 서구 수준을 따라잡는 아주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때 이 18세기, 19세기 이때는 뭐 순조 때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또 안동김 씨들이 그냥 득세를 하고 그 이후에 헌종, 철종, 뭐 이제 이런 그 암울한 시대를 지냈고 그 안동건시 세력이 끝난 후에 고종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나이가 어리니까 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쇄국 정치로 그냥 나갔단 말이지. 프랑스 함대가 통상요구를 할 때 포탄 던져서 배를 침몰시키고 또 미국 함대가 왔을 때도 물리치고 말이야.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척합이 세우고 이 조선에서 이랬는데 일본은 이렇게 문호를 빨리 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과 한 대원군 시대의 그 운요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조선에서도 불과 한 3, 40년 전에만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일본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빠르게 일본은 근대 국가가 됐고, 이래서 이제 이 1872년, 1872년에는 이미 그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그 일본 최초의 철도가 부설이 있어. 우리나라는 뭐 한일합방 되고 나서 뭐 1900년대 이제 철도가 부설 일제시대 됐지만은 이 1872년에 그 철도가 개설이 됐고, 그 다음에 1873년에는
새해 아주 벼락같이 태양력을 도입했어요. 거기도 뭐 음력을 사용했었으니까. 근데 이때 1873년에 이미 태양력을 쓰는 것으로 결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20세가 된 모든 남성들한테 3년간의 병역 의무를 지었어요. 그리고 1875년 그 운요 사건이 있던 그 해에는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개인 소유를 인정을 했어. 뭐 아주 그 전격적인 자본주의가 이미 이때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고 1876년에는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무라이들이 그전에 칼을 차고 다녔잖아. 근데 칼을 못 차게 폐도, 칼을 못 차게 하는 폐도령을 발효를 시켜서 군인이나 경찰 혹은 뭐 이제 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이 민간인이 칼을 휴대하지 못하게 이렇게 폐도령, 칼 차는 걸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81년 조선에서 뭐 신사유람단도 일본에 파견하고 이랬었는데, 이때 이미 최초의 근대적인 자유당이 발족이 됐지.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후에 1948년 그때 이제 한민당, 한독당, 뭐 자유당 이런 게 이제 그때 태동이 됐지만, 그러니까 뭐 이 1948년이니까 50년, 한 70년 앞서서 일본이 이렇게 선진화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89년 2월에 대일본 제국 헌법이 또 발표가 되고, 이때 헌법은 지금과 같은 민주헌법이 아니고 독일의 그 바일말 헌법 뭐 이런 전례를 따라서 군주의 권한이 아주 강한 헌법. 그래서 이 일반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고 천황이 주권자임을 명시를 했어요. 입헌군주 제도로 헌법이 된 거지. 지금과 같은 헌법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1890년에는 제국의회, 국회가 이제 발족함으로써 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입헌군주제가 도입이 됐어요. 이때 이제 러시아도 이제 그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러시아도 이제 해군력이 점점 증강이 돼 가지고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막 경합을 벌이던 그런 시대에 이 메이지 천황은 에도 막부로 이 뒤를 이어서 에도에서 그냥 즉위를 했지만은 서울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에도를 그냥 서울을 삼았어. 그 에도가 지금 도쿄예요. 도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1894년에는 조선에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니까 청나라가 힘을 못 쓰고 이제 조선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는 그간 청나라에 그 귀속돼 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가 청이 힘을 못 쓰고 일본 군들이 막 들어오니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아관 파천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그 러시아가 이제 청나라로부터 1898년에 청나라가 패배하고 나서
청나라의 리순과 다롄을 그 조차를 해가지고 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제 진출을 한 그런 형편이야. 근데 러시아는 땅덩어리는 넓지만은 동토에 다 얼어붙은 땅이라 부동항이 없어. 얼지 않는 항이 없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뭐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부동항을 찾아 남하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과 러시아의 남하 세력과 그 당시에 해양권을 주름잡고 있던 영국의 이 해군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다 영국에 맥혔는데, 이제 만주 쪽으로 해서 동해로 나오니까 영국이 재빠르게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영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본이 아주 성장세가 급속도로 아주 눈부시게 발전이 된단 말이지. 청나라도 이기고. 그래서 이제 1902년에 일본과 동맹을 맺어. 그 영일 동맹이야. 거문도를 이제 뭐 조차하고 뭐 이런 사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 2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을 지원해.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이제 청나라도 물리치고 또 러시아도 물리치고 이 아시아에서 대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영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 자연스럽게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아주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서 조선을 침략을 해서 1910년에는 한일 합방까지 해놓고 메이지 45년 1912년에 7월 30일 날 메이지 천황이 사망을 해. 그래서 이제 메이지 천황을 이어서, 메이지가 이제 122대 천황인데, 메이지의 뒤를 이어서 메이지의 아들인 다이쇼가 천황의 즉위를 해. 그래서 메이지 시대가 1912년에 끝나고 약 한 14년간 다이쇼 천황이 일본을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은 주로 메이지 시대에, 메이지 천황의 시대에 대해서 역사 선책을 해왔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이쇼 천황을 역사 선책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우리가 익숙한 시로이토 천황, 쇼와 천황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